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의 김상욱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회에는 고전 물리학의 결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저는 자연의 또 다른 측면,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자연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기초이자 가장 성공한 과학 이론으로 손꼽히는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원자와 같은 미시세계의 물체 운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재 상태를 알면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고전역학의 결정론적인 입장과 달리 양자역학은 확률론적 입장을 취한다.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도 미래에 일어나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900년 막스 플랑크의 양자설로부터 시작된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 보어,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수많은 과학자의 논쟁과 해석이 이어졌다.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정도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학문. 하지만 우리 생활 전반에 양자역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입니다. 자, 결론은 간단해요. 보는 행위가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서 있다 그러면은 앞에 앉은 사람이 있겠죠? 앉은 사람을 이렇게 노려보면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한 10분 정도 노려보면은 자리를 내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을 물리량을 측정을 할 때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자역학을 가장 쉽게 설명하고 양자역학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철학하는 과학자 김상욱 교수. 그가 말하는 양자역학과 자연의 예측 가능성. 복잡한 세상을 물리학으로 꿰뚫는 통찰의 시간. 자연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지금 여러분이 주위에 눈을 뜨고 들어보시면 아마 지금 방에서 TV를 보고 계실 테니까요. 옆에 소파도 보이고 텔레비전도 보이고 여러분 손도 보이고요. 위에는 전등도 보일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원자를 알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양자역학은 원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학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죠.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우선 원자란 것이 왜 우리가 그걸 못 느끼냐면 원자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손이고 내 눈에 보이는 건 소파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원자를 느낄 수 없냐면 원자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회에 김범민 교수님께서 원자를 이루는 기본 물질인 전자의 경우는 크기 자체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원자는 크기가 있다고 하셨죠. 원자의 크기를 정말 저희가 사용하는 건조한 수학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아무 느낌이 안 오실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1하고 0을 10개를 쓴 다음에 짝대기 찍 긋고 분의 1 미터. 여전히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100억 분의 1미터입니다. 100억 분의 1미터. 어떤 뜻일까요? 자, 여기 동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전 다 갖고 계시죠? 동전도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전과 원자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만약에 원자를 여러분이 동전만하게 뻥 튀겨가지고 확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같은 스케일로 동전도 커질 텐데 그때 동전의 크기는 지구만하게 됩니다. 자, 이제 원자가 얼마나 작은 건지를 상상은 못 하시겠지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대상이고요. 따라서 이 원자의 본질을 알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제가 어떻게 보는지를 설명하다 보면 오늘 시간을 다 쓸 거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그걸 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원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은 원자를 이해를 하는 거겠죠. 근데 원자를 이해하려다 보니 아주 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중간 과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물론 안 보이니까 크게 확대를 해서 봐야 돼요.
크게 확대를 아까 같이 그 동전을 지구 정도로 확대하는 식으로 원자를 확대해 보면 이제 원자가 보입니다. 원자는 가운데에 원자 핵이라는 부분이 있고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전자라고 부르는 크기를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작은 입자들이 돌고 있고요. 돈다는 말이 이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음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양전하와 음전하는 서로 사이에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전하 주위의 전자가 양전하가 전자를 당기면서 도는 이런 식의 모형일 텐데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태양계의 모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원자핵을 여기 놓고 전자가 이 원자핵 주위를 어떻게 도는지만 설명할 수 있다면 원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뜻 느끼기에는 케플러의 법칙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양성자 또는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이 원자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고전역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돕니다. 이럴 때 제가 지금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시간 관계로 물리 법칙에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전자는 전자기파 또는 제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을 외부로 방출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여러분이 핸드폰을 작동시킬 수 있는 원리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어떤 신호를 보내거나 음성을 보낼 때 핸드폰 안에서는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합니다. 가속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시죠, 이제는? 가속 운동을 합니다. 진동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전자기파, 전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의 핸드폰이 작동을 합니다. 지금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핸드폰에서 움직이는 진동 운동하는 전자와 똑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 전자기파, 전파를 발생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물리법칙에 따라서 에너지를 잃은 전자가 점점 핵에 가까워져서 곧 충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물리학이 맞다면 원자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소멸돼야 되고요. 여러분 몸은 다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소멸돼야 됩니다. 바로 모순이죠. 자,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칙이 필요할 텐데 이 어려움을 극복해낸 사람이 첫 번째 중요한 물리학자인데요. 닐스 보어라는 물리학자입니다. 닐스 보어는 아마 물리학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자의 경우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법칙으로 설명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전자기파를 내지 않는다. 사람들이 왜 내지 않니 걔는? 그러면 몰라. 됐죠. 이런 이론을 만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평들이 있었는데 뭐 메스껍다, 어처구니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잇따랐고요. 그 다음에 보어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듣도 보도 못한 상태가 만들어진 건데 전자기파를 발생하지 않는 전자의 어떤 운동, 자 이렇게 처음 보는 상태가 만들어지거나 처음 보는 일이 벌어지면 물리학자들도 상당히 이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저희가 그냥 이름을 하나 주고 해결합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듣고서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런 궤도, 이런 상태에다가 보어는 정상 상태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정상 상태에 있는 전자는 빛을 방출하지 않는다. 끝. 자, 여기까지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더 마음이 아픈데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원리는 실제 원자는 빛을 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 것도 제 몸을 이루는 원자들이 내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럼 원자는 어떻게 빛을 낼까? 그럼 보어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보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전자가 이 원자핵 주위를 돌 수 있는데 놀랍게도 돌 수 있는 궤도는 쉽게 생각해서 원궤도 같은 걸 돌겠죠? 여러분 지구 화성처럼 궤도는 어떤 특정한 반지름을 갖는 원궤도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1m 떨어진 곳에서 도는 전자는 있을 수 있고 2m 떨어진 곳에 전자가 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m에는 돌 수가 없어요. 즉 정상 상태는 띄엄띄엄한 위치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치가 띄엄띄엄 할 때 두 위치는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한쪽에 있던 전자가 다른 위치로 옮겨갔을 때 에너지 차이가 생기니까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맞다면 그 에너지는 어디론가로 가거나 들어와야 됩니다. 보호는 얘기하죠. 그때 들어오거나 나가는 빛이 원자가 흡수, 방출하는 빛이다. 말도 안 되는 이론 같지만 이것으로 당시까지 알려진 원자가 내는 모든 빛의 성질, 저희가 그걸 어려운 말로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스펙트럼을 다 설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실험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좀 화가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와 같이 정상 상태가 띄엄띄엄하게 되어 있는 것을 궤도, 전자 궤도의 양자화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양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양자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도 물리학이 괜찮을까요? 실험을 잘 설명한다고 했지만 누구도 전자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런 질문을 하면 자, 전자가 1m 반지름으로 돌다가 2m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려면은 빛을 외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m에서 2m로 갈 때 전자는 어떻게 갔을까? 중간에 어딘가를 이렇게 지나갔겠죠. 제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중간 과정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가 이 사이를 지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추론하실 수 있고요. 중간 어느 시점인가는 제가 중간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호는 이렇게 답을 하죠. 1.5m, 1.4m 중간 지점 어디에도 전자는 있을 수 없어요. 정상 상태가 아니니까. 따라서 전자는 반지름 1m 궤도에서 사라져서 2m 궤도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이럴 때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을 줍니다. 양자도약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닐스 보어는 양자도약을 다음과 같은 원자 모형으로 설명했다. 한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는 특정한 반지름을 갖는 궤도에만 존재한다. 전자는 다른 궤도로 이동할 수 있는데 안쪽 궤도로 이동할 때는 빛을 방출한다. 바깥 궤도로 이동할 때는 빛을 흡수한다. 이때 전자의 궤도 이동은 한 궤도에서 사라져서 다른 궤도에 나타난다. 두 궤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양자도약이라 한다. 그래서 보호가 만든 원자를 설명하는 이론은 정상 상태와 양자도약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지만 그 이유를 모릅니다. 이것이 1910년대 초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빨리 설명을 하거나 최소한 이것을 수식으로 쓰거나, 저희 물리학자의 언어는 수학이니까요. 수식으로 쓰거나 어떤 수학적인 공리라도 만들어서 체계를 좀 지어야 되겠죠. 자,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보호의 이론이 나온 지 12년이 지난 후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하이젠베르크가 만들어낸 양자역학을 저희는 오늘날 행렬역학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잠깐 여담을 하나 하자면은,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은 엄친합니다. 못하는 게 없는, 공부면 공부, 음악이면 음악, 운동이면 운동.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고향인 뮌헨에서는 이 친구를 피아니스트로 할 정도로 음악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기 싫어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한테 양자역학이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수학적 표현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물론 보호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만들게 되는데, 보호는 하이젠베르크와 상당히 다른 캐릭터인데요. 보호는 그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되게 이해하기 힘든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되게 철학적이고, 아까도 보셨지만 그냥 이거다 저거다 이유는 몰라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으로 상대가 설득당할 때까지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키는 사람이죠. 자, 이 캐릭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곧 제가 말씀드릴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들이 너무나 비직관적이어서 사람들이 반대를 할 때 보호가 아니었으면 설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죠? 자, 이제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로 가겠습니다.